안녕하세요, 봄테일입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부업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따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모티콘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아마 1,0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모티콘 시장이 지금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운이 좋다고 해서 전부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분명 제 경험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전 그때 벌었던 수익 말고도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회사에 다니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시간 부족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월급도 적고 야근은 많았죠. 조금 달랐던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회사에 다니면서 늘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퇴사를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퇴사 후 좁디 좁은 5평짜리 방에 남겨진 제게는 컴퓨터 한 대와 낙서가 가득한 연습장이 전부였어요. 그때 진짜 생각했어요. 이제 뭔가 해야겠다고요. 근데 결심은 결심이고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니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인터넷에서 본 귀여운 캐릭터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원래부터 귀여운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모티콘 같은 거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모티콘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을 뿐인데 이게 진짜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연습장을 꺼내 들었고 낙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이모티콘 제작 경험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카카오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때는 이모티콘 제안 플랫폼도 없어서 직접 메일을 보내서 검토를 받았죠. 운 좋게도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승인을 받았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이모티콘을 24개나 만들어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수많은 수정을 거치고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이모티콘만 그렸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도 많았죠. 지금은 유튜브에 무료 강의도 많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모티콘 강의도 알려주고 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공개된 정보가 정말 적었어요. 정말 왕초보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행착오를 깨부숴가면서 만든 거예요. 심지어 애니메이션도 처음이라 정말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었죠. 결국 버티다 못해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모티콘을 관두지는 않았어요. 쏟던 시간을 조금 줄여서 부업으로 계속하게 된 거죠. 그렇게 힘들게 만든 이모티콘이 승인된 지 반년이 넘어 드디어 출시되었고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시되자마자 이모티콘이 일주일 내내 인기 순위 6위에 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첫 달에 900만 원을 벌었고 이후에도 몇 천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겼어요. 왕초보가 첫 시도에 이 정도 수익이라니? 그때 이모티콘이 회사를 다니며 하기에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이모티콘 작업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몇 년 후에는 인기 순위 4위에 오른 이모티콘을 만들게 되었고 첫 달에 약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 1,0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엔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에요. 근데 AI를 위한 데이터 가공 같은 의미가 적은 부업보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부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모티콘 작업이 저에게 그러했죠. 물론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큰 돈을 발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부업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메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메인 업무가 아닌 이상 한 번에 큰 돈을 바로 벌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저도 운이 좋아서 월급보다 더 큰 돈을 부업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쌓았던 실패들이 운을 위한 양분이 되었던 걸 수도 있겠죠. 이모티콘 외에도 부업의 기회는 정말 많아요. 온라인 강의 제작, 블로그 운영, SNS 관리, 유튜브, 프리랜서 작업 등이 있죠. 처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 대비 생각보다 더 적은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하나의 수입원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결국 여러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하나의 부업이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의를 결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거나 신규 프로젝트에 예산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회를 보다 빠르게 실행하게 도와주는 부스터 역할을 해주죠. 부업을 기회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말이죠. 저에게 있어선 이모티콘 작업이 시작이었던 거죠. 이모티콘을 통해 벌었던 돈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봤어요. 일종의 투자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보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어요.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었던 다양한 경험과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들이 지금의 절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봄테일님처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부업에서는 시간 이야기를 뺄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N잡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시간일 거예요. 회사 일을 하면서 부업까지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잖아요. 부업을 하면서 저는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이모티콘 작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업을 한다고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말이죠. 진짜 하루가 한 48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하죠. 저에게는 그림 그리기가 그랬어요. 그림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모티콘 작업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죠. 퇴근하고 나서 혹은 주말에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짧게나마 시간을 내어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부업을 하는 거였지만 저는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휴식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이라고 정했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지 않되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그림 그리기가 강점이라고 말했었죠. 근데 그림 그리기에도 많은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모티콘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선순위 때문이었어요. 이모티콘이 가진 작업의 장점은 한 번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충분히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에겐 중요했죠.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 이모티콘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적은 노력이 쌓이면서 큰 성과로 이어졌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꾸준함입니다. 너무 뻔해요. 네, 끈기, 성실 뻔한 말이죠. 하지만 많은 영상에서 이 말을 강조한다면 정말 중요한 점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이모티콘 작업으로 얻은 성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 꾸준히 작업했기 때문에 그 꾸준함이 결국 1,000만 원의 수익으로 이어졌어요. 만약 제가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일을 몰아서 했다면 어땠을까요? 금방 실망하고 그만두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매일 N잡을 위해 투자해 왔다는 거예요. 육아를 하고 있다면 일찍 자고 새벽 시간에 기상해서 N잡을 위해 쓴다든지 데이트나 놀러 가는 시간을 줄이고 주말 중 하루는 통으로 비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지금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N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환경도 주변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만의 N잡을 찾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해 보세요. 시간이 부족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시작하기 두려우신가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해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엔 새로운 도전이 정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니 조금씩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부업이나 N잡을 시작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작은 첫걸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거든요. 댓글로 시작을 얘기해 보세요. 이미 자신만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가 보자고요. 오늘의 봄테일이었습니다.